오늘 24일은 UN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30분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됐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정경심 씨의 구속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 제 예측대로 영장 담당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하는 점에 방점을 찍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조국 씨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검찰은 빠른 시일 안에 조국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뭐냐? 그 부인인 정 씨의 구속 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11개 범죄 사실과 더 나아가 그가 민정수석실의 그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법, 의혹 사실에 대해서도 아마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한 내사 분량이 축적되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있을 때의 그 휘하의 김태우 수사관이 많은 폭로를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의 그런 위치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동부지검의 환경부 산하 국공연기업 임직원을 임기 만료도 안 되는데 퇴출시키고 그 빈자리에 불법하게 낙하사로 내리꽂아서 환경부 장관 김은경,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인사보좌관 조모 여성비서관 이 둘만 불구속해서 했는데 그건 그 당시 실질적 피의자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그게 관여했다라고 자료가 거의 축적되어 있어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아마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령 이렇게 됐을 때 뭐 우리가 흔히 부부가 공동으로 구속된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주로 이제 대기업가들의 경우에 이제 그런 사례를 들어서 부부 한쪽만 구속한다. 뭐 이런 것이 전통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경심 씨와 조국 씨가 공범관계에 있는 부분 플러스 민정수석대 일까지 보태진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씨 개인을 놓고 보면 그 자녀들과 가족, 연세가 많으신 그 어머니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가족의 불행이고 불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가 결과된 것은 그러면 조국 씨의 잘못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를 세상에 검찰 지휘관의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이거 어떻게 대통령 이 배짱을 이게 무슨 배짱이라고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 대통령의 차충수가 10월 3일, 10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2년 반 동안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도저히 참아낼 수 없다. 그 계기로 조국이라는 사람까지도 장관으로 임명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래서 대통령을 탄핵하자. 대통령은 물러가야 된다. 그래서 그 민심이 당군 일의 최대 인파로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현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예산교서를 발표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핵심은 내가 2년 반 동안에 이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아직도 제도 속의 불공정은 이게 해소되지 않고 이게 정쟁거리가 돼가지고 이게 불공정이 해소되기가 대단히 어렵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대통령의 무책임성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대통령 자신이 지난 2년 반 동안에 불공정한 정책을 폈잖아요. 2017년 5월 10일 취임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공약이 뭡니까? 모든 국민을
나를 지지하지 않은 모든 국민을 내가 포용한다. 그리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 그리고 나를 비판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도 책임자가 있으면 삼고초려서 자리에 기용하겠다, 기자회견을 수시로 하겠다. 이 원칙만 지켰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입으로 아직도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냥 인사만 하더라도 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기용하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대통령 말씀해 보십시오.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캠프 코드 인사, 캠프 코드, 이른바 좌파 진영의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것도 순환해서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민심이 폭발했다. 그래서 부대기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것도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검찰이 비대해졌다. 특수부에서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른다. 무소불위, 아무데나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공룡처럼 되었다. 그래서 이 검찰은 몹쓸 집단이다. 몹쓸 집단이라고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년 반 동안에 그 앞에 정권,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2배가 넘는 전국 특수부의 검사들을 2배가 넘는 검사들을 배치해가지고 특히 중앙지검과 서울에 있는 지방검찰청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 칼을 휘두르게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둘, 대법원장, 그리고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100여 명을 그 수사 과정에서 국군 기무사령관을 했던 이재수 중장이 자살까지 이루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몹쓸 집단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이렇게 검찰을 몰아넣은 것이 그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와서 이 검찰을 손보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도 뺏고 영장 청구권도 빼앗아서 공수처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강한 힘을 주겠다. 검찰의 문제는 대통령 권력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 역대 정권 어느 대통령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그 도가 심각했다. 그래 놓고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를 줄이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조직이니까, 경찰도 조직이고, 군대도 조직이고, 국정원도 조직이니까 그 조직 내부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는 있죠. 그러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줘놔놓고도 검찰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면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아니 검찰 내부 통제 특별법이라도 만들든지 해서 헌법에 규정되는 검찰의 권한을 훼손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면 안 되지요. 대통령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공수처가 진작에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농단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예방됐을 것이다. 이런 말을 대통령이 했는데 이것도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2014년에 개정대가 시행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박근혜 정권 때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석수 씨를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박 대통령 정권 말기에 민정수석실을 감찰한다는 것이 빌미가 돼갖고 이석수 씨가 그냥 자진해서 그만둬 버렸어요. 근데 그 기관은 지금 살아있어요. 어디 살아있느냐. 제가 대통령께 정확히 위치를 가르쳐 드리죠. 종로 광화문 내거리 교보빌딩 뒤편에 그 큰 높은 빌딩 그 한 구석에 지금도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게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고 거기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을 축소해가지고 감찰관은 없는데 그 전화도 받고 지키고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 2년 반 동안 공석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정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부패 추방에 그렇게 목매하셨다면 그러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왜 특별감찰관 그걸 공석으로 둡니까? 저는 이혹의 눈으로 대통령을 바라볼 수 없지요.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지금 대통령 딸 가족 문제, 그냥 조국 씨의 민정 수석 비서관을 있을 때의 이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사실들도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진정의 이 사실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보고되고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자세를 고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서초동 집회에 나오는 구호,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그 주장에 좌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한쪽 눈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한 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광화문에 대통령을 탄핵한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탄핵한다는 그 엄청난 목소리, 그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